자, 이제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행정 제 6편이죠. 행정 구제 파트로 이번에 우리 조금 아까까지 한 거는 행정 작용 때문에 생긴 피해를 이제 뭐 구제해 주는 거라면 여기서는 행정 작용 자체가 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시정해 달라고 싸우는 절차를 말해요. 응? 그래서 크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이라는 절차를 공부하는데, 행정 심판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소송이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목차를 보니까 행정 쟁송이라는 일반적으로 쟁송이라는 건 하여튼 뭔가 다퉈서 싸우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행정 쟁송은 행정 작용을 다투는 걸 말해.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고요. 보통 행정 쟁송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하면 돼. 행정 심판이란 거하고 소송.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거는 공의 행정 쟁송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아주 간혹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의 의미 묻는 정도로 아주 드물지만 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심판기관,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면 국민이 신청을 하면 누가 판정을 내려주느냐, 판정 내려주는 기관이 법원이냐 아니면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신청마다 판정해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쟁송 절차라는 기준인데 정식 쟁송, 약식 쟁송 이런 또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식 쟁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싸움이 났어. 이 싸움을 판정을 할 때 신청받아 이제 판정하는 기관이 판정을 내릴 때 그 판정하는 기관이 싸우는 양쪽 당사자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이제 판정을 하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춰서 판정하는 절차를 정식 쟁송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싸우는 양쪽 당사자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판정할 것. 두 번째, 싸우는 양쪽 당사자에게 말로 공격하고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때, 요 두 가지가 다 이제 허용되는 그런 쟁송 절차를 정식 쟁송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딱 맞는 게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하고 국민하고 싸움이 났어.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 그러면 싸우는 양쪽 당사자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입장에 있는 법원이 이제 판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소송은 기본적으로 말로 공격 방어 기회를 보장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구두 변론이라 그러는데 그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바로 소송이 정식 쟁송에 포함되는 거예요. 반면에 행정 심판은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미추홀 구죠. 여기 미추홀 구청장이 뭐 시민에게 뭔 조치를 했어. 그러면 구청장이 한 조치에 대해서 인천시에 있는 판정기관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판정을 해줘. 그런데 말하자면 인천시에 있는 그 판정기관이 상급 행정기관이야. 그런데 조금 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행정기관이니까 상급이긴 해도 행정기관이니까 행정기관 쪽에 좀 기울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독립적인 판정기관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심판은 많은 경우 제출된 서류만 갖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구두변론 기회가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식 쟁송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약식 쟁송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약식 쟁송으로 분류된다. 소송은 정식 쟁송으로 분류되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쟁송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항고 쟁송, 당사자 쟁송 또 이렇게 나눠요.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할 텐데요. 항고 쟁송은 간단히 말하면 공권력 행사 조치를 다투는 거다. 대상이 나한테 영업 정지시키고 면허 취소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한 조치 이거 잘못됐으니 이거 시정해달라. 이거 대상이 공권력 행사 조치를 대상으로 싸우는 게 항고쟁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고쟁송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정해달라, 뭐 등등 이런 게 있어요. 대상별로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게 항고쟁송.
반면에 당사자 쟁송은 이제 국가하고 나하고, 예를 들면 국가하고 나하고 사이에 내가 국가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 응?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한테 뭐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 행정기관이.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내 권리를 실현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하고 개인하고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를 또 뭔가를 확인해달라, 법적인 지위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행정을 둘러싼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걸 다투는 겁니다. 응? 공권력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 이거는 이제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판정을 내달라는 거예요.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당사자 소송이 돼요. 응? 근데 세금 부과 조치가 있었어요. 세금 부과 조치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이렇게 싸우는 건 공권력 행사 그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항고쟁송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은 대등한 관계에서 행정을 둘러싼 법률 관계, 쉽게 말하면 권리나 법적 지위 이런 걸 다투는 겁니다. 응? 그렇게 그런 정도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쟁송 단계별로는 시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먼저 복심을 보면 이미 행정기관이 법을 해석해서 나한테 법을 적용한 조치가 있어. 법을 해석해서 나한테 넌 법에 따라, 아니면 너는 몸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영업정지 몇 달이야 이렇게 나와. 행정기관이 나한테 이미 법 집행 행위를 한번 했죠.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이다. 다시 심사해달라. 이게 재심사를 신청하는 게 이게 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미 행해진 조치를 다시 심사해달라 하는 게 복심. 시심은 이미 행해진 조치를 다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국가와 나 사이에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지 이거를 인정해달라. 내가 권리가 이미 인정되고 있는데 이 권리를 실현해달라. 그러니까 이미 행해진 조치를 다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권리 법적 지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거를 소송으로 다투는 절차 이런 걸 시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위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시심에 속하는 게 당사자 쟁송입니다. 복심에 속하는 거는 이미 행해진 법집행 조치 다투는 게 항고쟁송이죠. 공권력 행사. 그러니까 항고쟁송은 복심으로 분류되고 당사자 소송은 시심으로 분류된다. 요런 거를 연결시키는 거 그런 걸 하세요. 그죠? 그다음에 이 싸우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주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관적 쟁송은 쉽게 말하면 개인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다투는 걸 말합니다. 개인의 이익 구제가 목적인 거. 반면에 객관적 쟁송은 개인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뭐 소송하고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공익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소송을 내서 다툰다든지 이러면 그런 거는 객관적 쟁송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개인의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쟁송을 원칙으로 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객관적 쟁송은 공익을 위해서 싸우는 이 소송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해놨을 때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 가볍게 이해하고 마지막에 이제 당구장 표시해놨죠. 우리의 현행법은 주관적 쟁송을 원칙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객관적 쟁송은 특별히 따로 법률에서 정해놓은 경우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가로 속에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기주의라는 게 이제 법에 열거해서 기록해놨을 때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주된 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비슷한 점이 90%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직 뭐 안 배웠으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와서 다시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차이점을 몇 가지만 공부하시죠. 차이점에다 좀 포인트를 둬서요. 아직 내용을 다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차이점을 간략히 봅시다. 우선 판정기관이 차이 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넘어가고요. 네 번째 거 보세요.
쟁송의 종류 있죠, 그죠? 이제 우리 법이 허용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안 배운 거지만, 자, 행정심판이라는 이게 그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라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 그러면 뭐야 이게? 항고심판이 뭔 뜻이겠어? 항고라는 말이 여기서 항고심판에서 공권력 행사 다투는 거 있죠. 어? 공권력 행사 다투는 것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응? 그래서 공권력 행사 조치 취소시켜달라,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나한테 먼저 처리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 그 의무 이행하도록 판정해달라. 응? 반면에 소송은 조금 더 다양한 종류를 인정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에서는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또 뭐 인정하고 있다고요? 당사자 소송 인정해요. 거기다 또 민중소송, 기관소송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응? 소송 종류는 크게 4가지 종류죠. 근데 행정심판은 딱 한 가지 종류예요. 항고심판. 응? 그렇죠? 네, 나중에 또 배우긴 하니까 일단 여기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판정 범위가 어떻게 돼요? 판정 범위가 내가 영업정지 조치한 거, 나한테 영업정지 조치한 거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 청구했어요. 그러면 심사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취소시켜주는 판정을 내려요. 근데 위법이 아니라 부당하다. 이 부당하다는 의미는 공익에 좀 안 맞다, 응? 타당성이 부족한 조치다, 이렇게도 구제해줘요. 취소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심사 범위가 어떻게 돼? 위법이냐 아니냐도 심사에서 구제해주고, 응? 또 부당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 행정조치가 부당하다 할 때도 구제 판정 내려줍니다. 반면에 소송은 뭐일 때만 구제 판정 내려주는 거야? 행정조치가 위법이다라고 할 때만 구제해줘요. 응?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소송은 법원이 판정하는 소송은 행정조치가 위법이냐 아니냐만 가려지지 부당한지 여부는 판정 안 해요. 응? 그 부당하다고 여겨져도 법원은 국민이 이기도록 하는 구제 판정을 못 내린다고요. 응? 위법일 때만 구제 판정을 내려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판정 범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넓은 거예요? 심판과 소송 중에 심판이 더 구제 범위가 넓은 거죠. 부당한 행정조치를 할 때도 구제 판정을 해주니까 소송은 위법 여부만 심사해서 위법일 때만 구제 판정 내려주고, 응? 자, 그 다음에 이게 쟁송 제기하는 국민이 이제 신청하는 기간에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그 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럼 언제까지, 법원에는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돼? 영업정지 조치가 있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먼저 보면, 응? 그 다음에 몰랐다면 언제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돼요. 응? 오른쪽에 소송 안 날부터는 90일 안에,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 기간 지나면 소송 못 내요. 근데 심판은 좀 더 짧죠? 어때요? 안 날부터 90일은 똑같죠? 응? 그런데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로 짧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안 날부터는 똑같은데 역시 기간 지나면 신청 안 받아줘요. 응?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정 절차, 심리 절차라는 건 이제 심사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행정심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그 구술심리라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이해돼요? 그죠? 말로 자기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 주장 들어보고 판정하는 게 구술심리. 서면심리는 제출된 서류만 갖고 판정하는 거. 그러면 돼. 구술심리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면심리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심사할지는 그 판정기관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이렇게 해요. 근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한다? 현실은 서면심리로 주로 많이 합니다. 네? 반면에 소송은 무슨 방식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구술심리. 그러니까 법정에서
공개 재판하면서 말로 공격 방어 기회를 주고 판정 내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우수 심리가 원칙인 거죠. 그리고 소송은 재판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리에 진행해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 방청하는 상태에서 재판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에 행정심판은 공개 안 합니다. 그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판정 내용도 일단 보면 여기 또 생소한 용어는 한데 판정 내용의 두 번째 줄에다가 포인트를 주세요. 적극적 변경, 여기다 포인트를. 자, 적극적 변경.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때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럼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 변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청장이 나한테 허가 취소했어. 영업 허가 취소. 그 내가 싸웠어. 영업 허가 취소는 너무 과한 조치다. 싸웠더니 인정. 그러더니 허가 취소 말고 한 달 영업 정지로 바꾼다. 이렇게 직접 바꿔주는 결정 내린 거 있죠? 이런 걸 적극적 변경하는 거예요. 원래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잘못됐다고 적정한 다른 조치로 직접 바꾸는 판정을 내려주는 걸 적극적 변경이라고 해요. 응? 행정심판이란 건 그런 판정도 가능해요. 응? 예를 들면 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징계 받았는데 파면 처분 받았어. 징계. 자르는 파면 처분. 이거 행정심판 소청하죠?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정기관이 야 파면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다시 과하니까 다른 징계를 다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뭐 할 수도 있어요. 파면 말고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직접 변경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응? 근데 법원은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이 허가 취소시킨 거 잘못됐다. 3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법원은 직접 변경하는 결정을 못 내려요. 왜냐면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행정처분을 직접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할 일은 뭐만 하냐면 허가 취소가 너무 셌다. 너무 과했다. 그러니 적정한 처분으로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취소를 취소한다 하고 판결해요. 그럼 판결문 속에 뭐가 있겠어? 허가 취소는 이러저러해서 너무 위반에 비해서 과하니 위법이다. 취소한다. 그럼 취소된 거야. 그럼 행정기관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과하다 그랬으니까 적정한 조치를 줄여서 다시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법원이 직접 적정한 조치로 판정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차이점. 응? 근데 양쪽 다 이른바 소극적 변경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초점 두지 말고 적극적 변경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라. 소극적 변경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6개월 영업정지치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운전면허 취소하죠. 운전면허가 뭐 1종 대형, 1종 보통 2개 면허 따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뭘 위반했다. 그런데 2개 면허를 경찰이 다 취소했다.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는 그 중에 하나 둘 다 취소한 건 잘못. 응? 면허 취소 중에 둘 다 취소한 건 잘못이니까 하나만 취소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만 취소한 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송과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둘 다 한 번에 취소한 거는 같이 묶어 취소한 건 잘못이다. 하나는 취소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다 같은 판결. 그게 하나의 조치 중에 일부분이 잘못됐다고 일부 취소하는 거죠. 그걸 소극적 변경하는데 이건 심판이나 소송이나 다 같이 가능해요. 그래서 적극적 변경 요게 차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에 공부하겠지만 임시처분 한자 말로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임시처분이라는 건 행정심판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처분이란 건 최종 판정 내리기 전에 임시조치 해주는 거죠. 응?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내가 서울대 입학 거부당했어. 입학 신청을 했는데 거부 결정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이란 걸 청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최종 이거 입학 거부한 조치가 위법이니까 위법인지 아닌지 판정 나오기 전에 최종 판정 전에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이 되면 판정기관이 어떻게 돼? 최종 판정 전까지 일단은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임시로 조치를 그렇게 취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소송은 그걸 못해요. 법원에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라 이런 판정을 못 내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응? 응. 그래서 임시처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 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법으로서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응? 불가 소송은. 응. 그 다음에 네. 판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항목이 있죠. 요거는 얘기하자면 아니 판정기관에 판정을 내리면 행정기관에 어떻게 돼요? 따르게 돼 있거든. 법적으로 따르게 돼 있는데 안 따라. 그럼 예를 들면 저기 뭐야 그 이제 내가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했어. 구청장한테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구청장이 허가 안 내줬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허가 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내가 요건 다 갖춰서 허가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허가 안 내주고 있으니까 허가 내주라고 판정해달라.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그러면 그 판정기관은 허가 안 내준 건 위법이다. 허가 내줘라 이렇게 판정을 내려요. 근데 그럼 판정이 따라야 돼.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계속 안 내주고 있어. 그럼 가서 일러요. 신청을 해. 판정기관에 판정이 안 따른대요. 구청장이. 그러면 판정기관이 기간을 딱 지정해 주면서 이때 언제까지 판정 결과에 따라 허가 내주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간접강제. 판정에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결정해요. 그 기간 지날 때마다 뭐야? 하루 얼마씩 돈 물어주라. 이게 간접강제라는 거야. 돈으로 물어주도록 함으로써 빨리 조치를 하도록 판정에 따른. 근데도 그래도 안 한다. 그럼 판정기관이 직접 허가를 내줘요. 행정심판에서는. 응? 근데 소송은 판결에서 말하면 판결은 법원은 허가 내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판결을 못 내려요. 다만 허가 거부한 거는 얘가 요건은 다 구비했고 허가가 되는 게 맞는 건데 허가 거부한 건 위법이다. 그러니까 허가 거부는 취소한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하죠. 그럼 판결의 취지는 허가해줬어야 된다는 취지야. 그러면 판결에 따라 행정위는 허가를 해주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줘. 그럼 가서 법원에 가서 일러요. 그럼 법원이 아까처럼 날짜를 정해주고 그 기한 내 이 판결에 따른 다시 조치를 안 하면 그 기간 지나면 하루 얼마씩 돈 물어주라. 이거는 이제 간접강제라고 돈 물어주게 하는 건 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데 법원도 직접 허가는 못 내준단 말이에요. 법원이. 바로 그래서 차이점이 뭐야? 예? 직접 처분 권한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죠. 예? 법원은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직접 허가는 못 내주는 거죠. 예? 다만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건데 계속 판결에 안 따르고 허가를 계속 안 내주고 있으면 돈 물어주게 하는 압박만 결정할 수 있어요. 간접강제만. 예. 그런 차이점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다 이제 공부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자, 행정심판이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신청을 누가 받아?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판정 내려주는 절차를 칭합니다. 응?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기능은 세 가지 기능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가볍게 읽으세요. 첫째, 우리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겠죠. 응? 잘못된 작용에 대해서 시정해 주는 거니까. 또 하나는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측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크게 행정부를 전체로 보면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 한 거에 대해서 행정부 안에서 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제 신청받아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보면 행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법원, 사법부로부터 잘못된 조치했다, 미법인 조치했으니까 시정해라 이렇게 통제받는 외부 통제 아니잖아요. 그죠? 타율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통제죠. 응? 자기 통제적인 역할. 그리고 소송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소송의 단점은 소송 가면 시간 비용이 많이 들죠. 응? 근데 행정심판은 원칙이 청구하면 60일 안에 판정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무료. 응?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심판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구제 판정 내려주고 하면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좋죠. 시간 비용 절감. 그죠? 법원 입장에서도 좋겠죠? 생각해 보면 웬만한 사건 그냥
행정심판 단계에서 해결되고 소송 안 넘으면 법원에 재판할 부담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간 비용 줄이고 신속하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측면.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로부터 타율적으로 통제받지 않고 자기 행정부 안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점.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에 재판할 부담이 줄어드는 점. 이렇게 해서 심판 절차라는 게 그런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효용 가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단점이 뭘까요? 행정심판의 어떤 약점이라 그럴까? 단점은 뭐겠어요? 우리 아까 배운 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신속하게 판정한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응? 신청하면 원칙은 60일 안에 판정한다 그러는데 그만큼 졸속 판정이 될 가능성도 많지요. 그렇죠? 거기다가 판정기관이 같은 집안이야. 행정기관. 하급 행정기관이 한 거에서 상급기관이 판정하는데 같은 집안 아니야 한쪽 편이. 그 판정자가 완전히 싸우는 당사자하고 독립적이지가 않아. 그런 면에서 판정의 공정성도 약간 미흡. 그런 점이 약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이 이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 당연히 가능한데 소송 가기 전에 국민은 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하는 걸 해볼 수 있도록 선택으로 해놨어요. 선택으로.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영업정지를 받았다. 억울하게 생각이 든다. 바로 법원에 소송 갈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소송은 좀 판정 나오면 시간 비용 많이 걸리고 한다는데 그러면 행정심판을 먼저 해보자. 그러면 그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 신청을 먼저 해보고 거기서 구제 안 되면 그러면 다시 소송 이렇게 가도 되고 국민의 선택사항으로 해놨어요. 단 법에서 바로 소송 못 간다.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한다라고 따로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예외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경우는 먼저 행정심판 한 뒤에 소송 가야 돼. 그런 게 한 3-4가지 있어요.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응? 이제 자 그런 얘기도 나중에 배울 거고요. 한편 세 번째 이 행정심판하고 유사제도와의 구별이 있죠. 자 여기서는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 좀 읽어보시되 이의신청 부분은 조금 유의해 두세요.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이라는 이 절차는 보통 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시켰죠. 나한테 영업정지 시킨 행정기관 구청장한테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다시 좀 심사해서 판정 다시 결정해달라 이거 하는 거를 이의신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재심사 신청하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조치를 한 행정기관. 이걸 우리가 처분청이라 그래. 처분한 행정청한테 한 번 더 재심사해서 결정해달라. 이거 신청하는 걸 보통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이란 건 보통 뭘 말해? 상급 행정기관에다가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응.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란 어떤 거야? 응? 둘째 줄. 자기한테 불이익 조치란 처분 행정청한테 재심사 신청하는 걸 말하고, 응? 그래서 이거 상급 기관, 권한 가진 상급 행정기관의 신청받아 판정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심판하고 그 점에서 좀 구별되는 거다. 응?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100%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고 해놨는데 법에서는 이의신청이란 말을 쓰는데 그 내용을 보건대 상급기관에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죠. 우리 그거 배운 거 있잖아. 손실보상에서. 맨 처음에 공익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되잖아.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회에 신청하죠. 그러면 지방토지수용회로 신청받고 결정 내려. 이걸 수용재결이라고 불러. 근데 그게 행정위원회 맨 처음에 결정한 거예요. 처분. 그죠? 근데 거기에 승복 못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표현이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상급행정기관에게 재심사 신청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경우에 따른 법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건 행정심판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끝에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한테 민원 신청을 했는데 뭐 거부됐어요? 그러면 그 거부한 행정기관에게 다시 한번 재심사를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말도 이의신청, 내용도 뭐야? 이의신청. 응?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거친다고 그래서 이의신청했다고 해서 행정심판 거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별도로 행정심판 또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또 했는데 이의신청했는데 역시 안 들어주는 결정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을 또 청구했어. 그 결정이 나왔어. 그럼 뭐 언제까지 안 들어줬어? 그럼 소송을 내야 되는데 소송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되는데 기간 계산할 때 문제가 돼. 그러면 앞에 이의신청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기간 계산 따지는 게 아니고 뒤에 행정심판 따로 신청해서 결정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내면 된다 하는 거와 연관이 돼요. 왜냐면 여기 말하는 이의신청은 진짜 이의신청이지 행정심판이 아니니까 이런 거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만 개별 법률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는데 그 상급기관에 재심사 신청하는 내용이라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응? 그게 아까 말한 뭐예요? 공익사업법 줄여서 공익사업법상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제결에서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거. 응? 이게 대표적인 예죠. 따라서 그거는 행정심판이니까 또 이거 행정심판을 거친 게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구제가 안 되면 바로 소송 가는 거지 또 행정심판을 또 거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응?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의신청 관련된 이의신청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또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뒤로 가보세요. 그러면 판례를 보세요. 자, 판례 1번 꼭 체크하세요. 판례 1번을 보시면 거기도 그런 얘기 써놨어요. 밑줄 칠 건 아니지만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나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별개의 제도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의신청은 자기한테 조치를 한 행정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하는 거고 그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행정심판은 별개의 제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자, 핵심은 뭐냐면 밑줄 친 부분이에요. 자, 밑줄 친 부분은 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그 서면으로 이제 뭐 신청서를 낼 때 아마 제목도 이의신청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기재해야 될 항목 적어갖고 이의신청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생각은 이의신청서를 내는 거야. 이의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제목을 뭐로 달았대요? 표제라는 게 제목이란 뜻이야. 제목을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제목을 달았대.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제목을 달고 제출을 했대요. 그랬더라도 그 내용이 그 문서에 써진 내용을 보면 뭐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자기한테 처분을 한 행정청에다가 이거 잘못된 거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이거 시정해달라. 다시 해달라. 내용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로 봐줘야 된대 그거. 제목이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돼 있어도 이의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응?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판례 시험에 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공부하시고. 응? 자, 3번 판례 아까 나왔던 거예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응? 법 이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거기서 아마
민원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받았나 봐. 행정연합도. 거부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이의 신청하는 거. 응? 이거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다. 말 그대로 뭐야? 내용적으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조치다. 응? 그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줄을 안 쳐놨는데 위에서 둘, 넷, 그러니까 그 3번 판례에서 밑으로 써보세요.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 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밑에서 여섯째 줄 끝에. 응? 네, 거기 좀 밑줄 쳐주세요.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 기각결정 내려서 통지한 것까지 그냥 기각결정 또는 기각결정 내렸다고 통지 안 들어주는 결정 요걸 제목도 하죠. 요거 그 민원 신청 거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 했는데 이의 신청 결과 안 들어주는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안 들어주는 결정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으로 봐요 안 봐요? 행정소송 대상으로 싸울 게 아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의 신청 안 들어준다고 해봐야 그거는 새롭게 그 거부한 거로 인해 새로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 주는 건 없고 맨 처음에 거부한 것이 그냥 정당하다라고 다시 그 원래의 거부 처분을 유지시키는 것일 뿐 새롭게 거부로 인해서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 준 거 없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이 사람이 싸워야 될 소송 대상은 뭘까요? 그러면 소송을 간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이건 이의 신청이니까 말 그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에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원래의 거부 처분을 갖고 소송해야 된다는 얘기죠. 심판을 청구하든지. 응?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다가 이의 신청 안 들어주는 결정 나온 거 갖고 소송 가는 게 아니고 원래의 거부 처분을 갖고 소송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이거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 위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제가 이 뒤에 가서도 또 나오지만 자 4번 중요한 판례니까 또 언급할게요. 4번 자 행정심판 청구는 첫째 줄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래. 뒤에 또 한 번 나오겠네.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 국민이 여기는 진짜 행정심판이에요.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 말로 해도 돼? 아니면 문서로 해야 돼? 문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면행위야. 문서로 청구만 가능해요. 근데 문서로만 청구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데요. 문서로 청구해야 되는데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면행위다. 응? 자, 여기 중요한 말이고 따라서 셋째 줄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위법부당한 어떤 행정조치를 했다. 이거 시정해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문서가 청구됐다면 셋째 줄 그 제목, 표제나 제출 기관이 어디냐를 묻지 않고 이를 행정심판 청구로 보고 또 미비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정 가능하다면 직접 보정하든가 보정하도록 기회를 주고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들여서 판정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예요. 쭉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첫째 줄이에요. 엄격한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면행위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러면 그 첫째 줄에 의해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용, 문서에 써져 있는 내용. 아까 1번 판례하고 비슷한 결론이에요. 따라서 밑에 보니까 이제 밑줄 중간 부분 보세요. 제목 뭐로 달아서 청구서를 냈대요? 국민이. 제목 뭐라고 붙였대? 진정서. 몸에 관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냈다는 거예요. 응? 아마 진정서라고 돼 있고 그 법에서 기재하도록 정해놓은 상 제대로 기재가 다 안 돼 있대.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 법이 정한 행정심판 청구로서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쭉 이어지는 거는 뭐야? 그 내용이 어떤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이러이러해서 위법 부당하니까 이거 뭐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이 틀림없다면 상급기관에게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틀림없다면 그럼 뭐로 받아줘야 된대?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줘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1번이나 3번이나 논리는 같은 거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응? 이걸 내용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여기는 예.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라고 하는 주제 공부하세요. 자, 요 1번 되게 중요합니다. 1번의 큰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요? 행정심판법. 우리가 이제 상급기관에게 이제 판정해달라고 구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에 별도의 다른 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 종류. 자, 위에 두 줄. 행정심판법은 아까도 공부했지만 첫째 줄 항고심판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세 가지 외워야 됩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자, 행정조치 취소해달라,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 행정기관이 내 신청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의무 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가로 속에 있는 거, 행정기관이 내 신청받고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다, 이거 위법이, 그걸 부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신청에 대해서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 그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 이거 없어요. 이거 청구 못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거 없어요. 응? 또 예방적 부작위 심판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행정기관이 나한테 뭔가 잘못된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드니까 이거 못하게 판정 좀 내려달라, 이 청구하는 게 예방적 부작위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요. 또 당사자 심판, 대등한 행정기관하고 나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 행정을 둘러싼 권리 다투는, 이것도 없어요. 없는 거 잘 외우세요. 딱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만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 그 밑에 거는 조금 뒤에 거하고 이제 묶어서 표로 연결해 놨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 위에 두 줄이 매우 중요. 그 다음에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러면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해요. 우리가 이제 상급기관의 잘못된 조치 이거 판정해주고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에 따라 해요. 그런데 따로 법률에서 따로 절차나 판정기간을 따로 정해놓는 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 공무원 계신가? 공무원 징계받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소청이란 걸 하게 돼 있어요. 그 소청제도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 행정부, 국가의 행정부 공무원이면 그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받으면 거기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관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따로 공무원법이 따로 정해놨어요. 응? 이렇게 행정심판법과 좀 다르게 판정기관 절차 이런 걸 다르게 정해놓은 그런, 내용적으로는 상급기관에게 판정 구하는 절차, 그런 거를 일명 특별행정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 소청이라는 절차, 또 우리 배웠죠? 저기서 앞에서 배운 분들은 뭐 또 배운 거 있어요. 세금 강제징수에 대해서 불복하면 세무서장이 세금 뭐 안 낸다고 재산 압류 막 매각 이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 또는 뭐야 조세 심판원자에게 심판 청구,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국세기본법에서 별도의 판정기관과 절차를 따로 정해놨어요. 이런 게 특별행정심판. 또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특허법에서 따로 또 절차를 정해요. 이런 걸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부른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보면 돼요.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게 뭘 의미하나, 그리고 예도 몇 가지 있다. 응? 뭐 이건 특별히 밑줄 친 건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쌍가루 2번이에요. 쌍가루 2번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부처들은 다 자기네 분야는 좀 특수하다. 자기네
뭐 따로 이렇게 특수성을 내세워서 행정심판법하고는 별개의 절차와 별개의 판정기관 만들어갖고 따로 하고 싶어하는 게 꽤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막 별도의 행정심판,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를 따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아갖고 그걸 너무 많이 만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은 읽어보시면 뭐 그 어떤 분야의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 절차와 다른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 이런 걸 따로 정하는 거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응? 1번.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응? 그러면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해서 다른 법률로 특별히 판정기관이나 절차를 따로 정해놓은 게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르되 그렇지 않나는 이제 이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한다. 행정심판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꼭 봐야 될 부분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면 관계행정기관장이 특별행정심판의 종류 또 판정 절차, 심판 절차 이런 거를 행정심판법과 다르게 정해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밑줄 미리 뭐 해야 돼요? 중앙행정심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미리 중앙행정심판하고 뭐 해야 돼요? 협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미리 중앙행정심판이어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해야 된다. 동의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협의와 동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협의는 뭐 협상하고 의논하라는 얘기죠. 동의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의논만 하면 되잖아. 의논하는 절차만 거치면. 근데 동의해야 된다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이 동의 안 해주면 못 만드는 거죠. 동의가 더 까다롭고 어려운 거죠. 응? 그래서 협의해야 된다. 요 문구 하나 가지고 맨날 옛날에 보면 국회에서 여당 야당 싸웁니다. 뭐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뭐 합의가 됐대. 그런데 한쪽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뜻이다. 한쪽은 협의를 거치면 된다는 뜻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래갖고 싸워 문구 갖고. 응? 우리는 동의해 준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 동의라고 나오면 틀린다. 협의를 거치게 됐다. 이미 나왔어요 문제.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 자, 그 밑에 판례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는 이런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돼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특별한 그 절차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되 거기 절차 정해진 거는 그 법대로 가고 거기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런 취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죠. 네.